5대5로 가져가면 요거는 대성공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글이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글.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잘 생각해보고 통화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어요. 첫 번째 궁금하신 거는 집중 듣기, 낭독, 그리고 묵독 비율을 궁금해 하십니다. 묵독을 해보질 않아서 어려워할 것 같고 지금은 집중 듣기하고 낭독을 반반하고 계시다고 해요. 같은 책 집중 듣기 한 번, 그리고 낭독을 한 번 해서 총 2번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집중 듣기만 하자니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가끔 눈을 보면은 음원이 들려주는 글씨가 아니라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하네요. 듣기는 없이 낭독만 하자니 맞지 않는 발음이나 억양으로 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라이팅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표로 할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좋은 선생님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건상 엄마표로 하고자 할 때 아이의 수준에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3가지 정도 방법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데요. 이외에도 좋은 방법 있으면 추천을 부탁드렸어요. 사연을 읽고 통화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니까 가끔 보면 음원을 틀어주게 되면 이제 글씨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림을 좀 따라가는 것 같다. 요거 할 때 아이는 내용이라든가 뭐 줄거리라든가 이런 건 좀 이해하는 것 같나요? 딱히 뒤에 퀴즈를 풀던가 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재밌다고 이렇게 다음 건 또 읽자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상당히 그런 경우는 이해가 잘 되고 있고 다음 거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면 아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듣는 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 듣는 거에 집중하고 그림 집중해서 이야기 파악하려고 하니까 눈으로는 잘 안 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에 낭독을 아이가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고 하면 낭독하는 것이 집중 듣기보다는 더 좋겠다. 제가 이제 뭐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림에 자꾸 시선이 많이 가는, 그림은 이제 다 한 번씩은 보는 건 맞는데 그림에 이제 시선이 좀 오래 가는 친구들은 텍스트나 소리 자체에서 정보를 받는 게 제한적일 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책 난이도를 낮추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들은 바로는 퀴즈 같은 걸 보시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이해도를 확인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보이는 사인 같은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징조가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그림에 시선이 많이 간다든가 묵독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이거는 저는 그렇게 신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묵독은 소리 정보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에서 만약에 의미 파악이 안 되면은 그냥 의미 파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림 빼고는.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게 크거든요. 이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 같은 거에는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그 음악 자체가 정보인 거예요. 아이한테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구나, 무서운 상황이구나, 그거를 음악으로 지금 캐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이죠. 낱말 자체의 뜻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으로 책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책을 좀 쉽게 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묵독도 관심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 묵독을 시작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시작 자체는 부담 갖지 않게 한 9대1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만 묵독을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아이가 잘 안 하려고 하거나 성독이나 낭독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책, 좋아할 것 같은 책 위주로 이제 묵독을 한 10% 정도 시도해 보시고, 근데 아이가 막 5분 정도 하고,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이건 5분 정도 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청독하시고,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늘려가시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뭐 구체적인 좀
이제 안을 드리면 이상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은 한 1 년이나 1년 반 정도 갔을 때 이걸 5대 5 정도로 들으면서 책을 읽던 그거랑 이제 묵독으로 5대 5로 가져가면 요거는 대성공이에요. 근데 요렇게 안 돼도 이 비율만 늘려가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뭐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묵독을 거의 90% 정도 하면은 그게 아주 이상적인 방향이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덜 돼도 뭐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아이가 묵독은 힘들어 하잖아요. 눈으로만 읽는 걸 힘들어 하는데 이럴 때는 눈으로만 읽는 책은 좀 쉽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은 AR 2나 3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2 초반대나 아니면 1점 후반대 이런 책을 읽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묵독은 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두 번째 그 라이팅에 대해서 여쭤보신 게 있어요. 라이팅은 세 가지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제 원서 읽고 서머리나 간단한 느낀 점 아니면 일기 또는 라이팅 프레임워크 센텐스라고 해서 아마 교재를 이용해서 문장 쓰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기 쓰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일기 쓰기도 처음에 일기 하나를 딱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기 쓰기에 들어가는 문장 한 3개 정도 쓴다. 아이가 이제 쓰기 경험은 거의 없는 거죠? 놀이공원에 갔다, 재밌었다, 뭐 이런 정도요. 아, 좋네요.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가 아이 입장에서는 힘드니까 그리고 쓰기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나 잘 못 쓰는데 막 쓰면은 글씨도 그렇고 막 철자도 틀릴 것 같고 뭐도 틀릴 것 같아서 이게 두렵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AI 첨삭이나 다시 쓰기는 아이가 아이 입장에서 나는 조금 더 잘 쓰고 싶어. 요런 마음이 좀 생기면 그때 첨삭을 하고 다시 쓰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초안만 쓰고 일단은 냅둬도 아직은 괜찮은 단계인 건가요? 맞아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썼으니까 틀린 거 고쳐가지고 바로 쓰면 좋겠다 하는데 전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영어라든가 글쓰기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가서 영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지속이 돼야지 그때 열심히 공부하니까 지금은 약간 오류가 있더라도 어우 잘 썼어 이런 걸 썼구나 이렇게 읽어보시고 반응을 해주시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음 그 일기 쓰기나 글쓰기에 대한 마음이 좀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쵸. 첨삭 같은 거는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밍여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6학년이라고 하시고요. 아이가 책 읽는 거를 즐겨서 할 줄 아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한 번 빠지면은 3시간씩 막 집중해서 읽는데요. 이런 정도의 몰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근래에 시작한 에세이 과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어가 숙지가 안 돼서 수업이 어렵다. 그래서 단어부터 다시 하자고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영문법 인증을 하고 있다. 이건 저희가 했던 영문법 필수공식 챌린지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제 한번 다 끝내긴 했는데 완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원서 위주로 했기 때문에 뭐 학습식 이런 거는 약간 거리가 있는 식으로 했다. 그래서 단어 암기가 좀 이제 익숙치가 않고 좀 힘들어하고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문법도 뭐 이제 탄탄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그냥 학원에서 배웠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드신다고 해요. 그러면 통화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고발자 남기정이라고 합니다. 백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러 차례 읽어보고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일단 하나씩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에세이 과외를 뭐 한 달 이상 받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단어가 숙지가 안 돼서 수업이 어렵다. 그래서 단어부터 다시 하자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읽은 거랑 같이 쓰기를 하면 좋거든요. 읽기를 미리 과제로 내주고 쓰기도 미리 과제로 내주고 그 다음에 수업을 받을 때는 피드백만 받는 식으로 하면 좋거든요. 지금 에세이 쓰기라고 하는 거는 혹시 읽은 거랑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주제를 주고서 주제만 주고 그냥 쓰는 건가요? 선생님이 전주에 수업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주시면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해가고 그걸 바탕으로 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책 읽은 거랑 관계가 없이
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읽기랑 연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용어 같은 걸 굉장히 습득을 하는 게 되게 힘들 거고 표현을 하고 싶어도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나한테 인풋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특히나 주제 같은 게 아이가 생소한 주제라면 더더욱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약간 조심스럽기는 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약간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긴 하는데 우리가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중하게. 아이가 단어가 부족하니까 혹시 가능하시면은 그 글쓰기 주제랑 관련된 배경 지식과 어휘를 담고 있는 읽을 자료를 미리 주시면은 그거를 읽고서 생각하고 숙지하고 수업에 임하면은 더 용이하게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 정도로 말씀하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오케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고 이게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하면은 글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했던 수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뭐냐면은 civil law라는 게 있어요. 이 대륙법이거든요. common law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미법이에요.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체제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이게 주제거든요. 굉장히 심오하죠. 네, 엄청 어려워요. 예, 근데 이걸 애들이 다 썼어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왜 그러냐? 사전에 다 읽어보고 했으니까. 이미 다 미리 어사인먼트를 줘서 과제를 줘서 다 읽어보게 하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다 숙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영어로 뭐 검사, prosecutor, 변호사, lawyer, 판사, judge, 뭐 배심원, jury 이런 거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읽는 과정을 통해서 이 용어들을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잘 쓰더라고요. 그냥 주제만 주고 쓰라고 하면 애들이 잘 못 써요. 읽기랑 병행하는 게 이래서 좋다. 그래서 단어가 없어서 글쓰기 지도가 좀 힘들다. 라고 지금 과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읽기랑 연결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아이가 단어 외우는 걸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현상은 원서 읽기 중심으로 영어를 습득한 애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특징이 대체로 이래요. 이 친구들이 어휘장이라고 하는 시중의 단어 책을 통해서 단어를 약간 쌩암기식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항이 큰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휘 수준이 낮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그런 시험 기관에서 보는 시험들을 보면은 다 읽기 지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어휘가 일정 수준 안 따라주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휘 수준이 낮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쌩암기를 못하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쌩암기를 하는 게 필수냐?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를 쌩암기를 아예 안 해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1등급 이 정도는 나와요. 아예 안 외웠는데 수능 1등급인 애들이 흔히 말해서 책 같은 거 많이 읽어서 하는 애들, 요거는 제가 상당히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아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아이가 나중에 가서 나이가 좀 차면서 그 원서 읽기를 좀 안 할 것 같다라는 징조가 많이 보이신다 하면은 단어를 외워서라도 이걸 채워 넣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라면은 단어를 외우시는 거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단어를 외우는 거는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득이 돼요. 그런데 지속 가능성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브릿지 정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읽었던 내용이나 앞으로 읽을 내용에 나온 단어를 정리해 놓은 거, 그런 정도를 미리 한번 읽어보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읽은 내용에 쓰인 단어를 읽은 다음에 정리한다든가 요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그 롱테일북스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원서들은 단어가 같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시면 괜찮고, 만약에 리딩서, 이 독해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거의 모든 리딩서에는 어휘 문제가 있어요. 어휘 정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풀면서 어휘를 같이 정리해도 괜찮을 거다. 이 친구들은 그거는 좀 더 할만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브릿지 단계 정도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좀 더 숙달이 되면은 뭐 어휘집을 통해서 암기식으로 하는 걸로 넘어가는 게 그게 좀 더 순탄치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 중간에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네. 이번에 영문법 그 8주 챌린지를 이제 1기로 하면서 최근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강의는 끝났지만 저희가 그 해당 교재로 해서 이제 아이가 아직 다 숙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반복을 할 예정인데, 네.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래도 문법을 한 번은 뭐 쉬운 거라도 한 번은 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품사와 문장 성분을 그냥 더 아이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게 뭐 문법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끝내는 게 뭐 두어 달 만에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법도 사실은 이게 단계적으로 성장이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선 뭘 하면 좋냐면은 여기 이제 사연에서도 보내주셨는데 책을 반복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감이 없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그냥 읽을 때에는 소설책 읽듯이 흘흘흘흘흘 이렇게 봐도 돼요. 이걸 너무 진지하게 나는 다시 보는 거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숙지하면서 갈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포기해요. 다시 한번 보면 돼요. 이론도 다시 읽어보고 문제는 틀렸던 것만 다시 살펴본 다음에 뭘 하면 좋냐면은 문법 문제가 틀렸다는 거는 이론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happ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내가 동사라고 답을 써놨다. happy는 왜 저기 동사가 아니라 왜 형용사일까? 어떤 이론에 근거한 거지 하고 그 앞에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면 돼요.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다시 보고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상기를 한번 시키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뭐 적어도 5번 이상 나 무조건 다섯 번 채울 거야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시간 될 때 보다 보면은 어느샌가 뭐 5번 정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또 책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한 5회독 이상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타겟팅한 문법 교재 같은 거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는 필자가 의도한 대로 책의 개념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100%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상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이건 상담 전에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네. 제 메모보다 훨씬 더 상담을 이렇게 더 풍부하게 해주셔서 또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봄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어릴 때부터 엄마 표용을 하셨다. 그래서 초3부터는 반년 넘게 그 라이팅과 리딩 중심의 대형 어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셨다고 해요. 거기서 했던 방식이 다시 쓰기, 리라이팅이 없이 에세이 첨삭만 이뤄진 채 피드백이 반영이 안 되는 글쓰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매번 제자리 걸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만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구조적인 글쓰기를 어려워했다라는 것이지요. 학원에서 진행했던 이 원서 같은 것들은 5점대 나와볼이랑 넌픽션을 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머님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다시 엄마표를 하실지 아니면 영어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책을 읽게 하면서 라이팅 과외를 받게 할지 이게 고민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사항은 이 구조적인 글쓰기가 과연 이 나이대, 초4 나이대에 필수적인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학원에서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구조적인 글쓰기가 필수적인 거냐? 결론은 아니다 이고요. 사실은 저는 비추해요. 이게 아이가 다른 단계가 완전히 여물기 전까지 온전히 이제 완숙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흔히 말하는 일기 쓰기 같은 게 약간 자연스럽고 표현력이 좋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 구조적인 글쓰기를 하면은 사실은 어떤 아이들이 이제 길러지냐면은 그 형식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5문단 쓰기를 해서 첫 도입문단에 소개를 하고 결론에 in conclusion으로 시작하는 결론 쓰기를 하고 중간에 paragraph 1, 2, 3를 놔서 한 문단마다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쓴 다음에 이유를 제시하는 식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왜 이런 형식으로 글을 쓰는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모든 글을 다 이런 식으로 써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표현하는 글을 쓰라고 했는데 나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도입부에 소개하겠다. 그 다음에 바로 first를 들어가고 왜 first지? 무조건 3개를 맞추는 거예요. 이 주제 자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캐주얼하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글쓰기도 캐주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first, second, third라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연결어도 뭐 중간중간에 막 hence 이런 거 써요.
아니 지금 먹는 거 뭐 좋아하는지 지금 물어봤는데 헨스가 왜 나와? 이게 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인컨클루ዥ는 왜 쓰냐고요. 지금 너 좋아하는 게 뭐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그냥 나 이거 좋아해. 맛이 어떻고 그 내가 좋았던 기억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편안하게. 인컨클루ዥ는 왜 쓰는 거야? 지금 좋아하는 음식 뭐냐고 했는데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세 가지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니까요. 의도를 모르고 이 구조가 갖고 있는 의도를 모르고 그 흉내만 내는 아이들이 많이 길러지거든요. 이 체제에서 사실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비추다. 이 구조 쓰기는 의의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게 맞고 효과적인 게 많은데 그거는 어떨 때 하면 효과적이냐면은 아이가 이미 글을 많이 썼어요. 약간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도 글을 썼어요. 뭐 학교 유니폼을 입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 나쁘다고 생각하냐 이런 거 정도라도 써서 자기 이유 제시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교복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논리적인 거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가 있다 하면은 그때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어렴풋하게라도 인지를 하거든요. 아, 이유를 제시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제시하는 게 좋구나. 이유가 여러 개 있으면은 하나씩 언급하는 게 상대방한테 이야기가 용이하구나. 이거를 어렴풋하게 감지하는 정도가 됐을 때 first, second, third 나눠서 쓰는 거를 그때 알려주면 그건 먹혀요.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 쓰게 된다고요. 그 전 단계기에 뭐 돼 있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구조화된 글쓰기 일기도 제대로 못 쓰는데 오문난 쓰기를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글이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글. 끝에는 지금 글을 썼는데 thank you for listening 쓰고 이런 거 이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화된 글쓰기는 준비가 안 된 아이들한테는 비추다. 준비가 되면은 오케이다. 근데 지금은 반응을 보면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엄마표를 다시 할지 아니면은 영어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책을 읽게 하면서 라이팅 과외를 받을지 집에서 부모님의 에너지 레벨이랑 시간 여력이 있냐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되신다 하면은 아이한테 최적의 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님, 아버님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의 성향을 가장 잘 아는 건 부모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력이랑 에너지 레벨이 있으시다 하면은 영어 도서관보다 엄마표가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가정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영어 도서관 괜찮다. 라이팅은 과외를 받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접근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구조화된 글쓰기보다는 일단은 자신의 감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글쓰기,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는 글쓰기, 요걸로 시작하는 게 맞다. 대표적인 게 일기쓰기다. 일기쓰기가 좀 여물었다 하면은 책 읽고 요약하기 혹은 관련돼서 약간 쟁점을 불러일으키는 읽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글 써보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된 글쓰기로 넘어가시는 게 이게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다.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저희가 생각해서 또 이런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